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인계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다음을 읽고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재가 서비스 중 수급자에게 폭언 및 성희롱의 위험을 받았을 때 기관장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1번 고용보험법, 2번 근로기준법, 3번 산업안전보건법,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우리 요양보호사는 일반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일하는 특수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35조의 4.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은 서비스 중단이나 전환 등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관장의 의무. 문제에 나온 것처럼 가해자에게 불이익, 서비스 중단 등을 알리고 대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법이 정한 기관장의 핵심 책무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시킴.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성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방임. 정답은 1번 신체적 학대. 방임으로 생각하신 분 있으시죠? 많은 분이 돌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며 방임과 혼동하시지만 문제의 포인트는 적극적인 제한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노인의 거주와 출입을 통제하여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약물을 단절시킴. 단순히 깜빡하고 안 주는 것, 방임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약물, 심장질환, 당뇨 등을 고의적으로 끊어 신체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신체적 학대로 분류됩니다.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에 침해받은 것은 1번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한다. 2번 특정 인물에 투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3번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한다. 4번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번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정답은 2번 특정 인물에 투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시설에 계시더라도 누구를 찍을지는 어르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설 관계자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어르신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최근 대상자에게 이혼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번, 이혼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대상자 모르게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대상자가 스스로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비밀 보장 원칙을 먼저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신뢰를 지키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자세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로 옳은 것은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간호,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주야간 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 모셔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번 장기요양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제도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보장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에릭슨이 주장한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신뢰감 불신감, 2번 자율성 의심, 3번 정체감 고립감, 4번 생산성 자아 침체, 5번 자아 통합 절망감. 정답은 5번 자아 통합 절망감.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었으며 노년기 65세 이상은 마지막 8단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고 느끼면 자아 통합을, 후회와 미련이 많으면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제한한다.
2번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삼단다.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번 영양 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독서는 뇌를 자극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고양이 털에 노출된 대상자가 기침과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내쉬며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독감, 2번 만성기관지염, 3번 천식, 4번 결핵, 5번 폐렴. 정답은 3번 천식. 고양이 털 노출 후 기침,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호흡곤란은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게 한다. 2번 물을 포함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3번 기생충이 원인일 경우 진정제를 투약한다. 4번 약국에서 지사제를 구매하여 복용한다. 5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량을 늘린다. 정답은 5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량을 늘린다. 설사를 할 때는 탈수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번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노인성 질병은 비전형적 증상이 많아 일반 성인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인데도 흉통 없이 소화불량처럼 느끼거나 폐렴인데도 발열 없이 기력 저하만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목욕도끼를 하다가 미끄러져 손목이 염자되었다. 1번 직무요구, 2번 감정노동, 3번 성희롱, 4번 역할모호, 5번 조직체계. 정답은 1번 직무요구. 목욕도끼 중 미끄러져 손목이 염자된 상황은 업무 자체의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직무 요구라고 합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번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 안에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 씻기 등 기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물건을 정리하여 놓는다. 2번 물건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린다.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긴다. 4번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다. 5번 물건을 들고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돌린다. 정답은 2번 물건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린다. 물건을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들어올리면 허리와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재사용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노인학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설명한다. 5번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설명한다. 보호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대상자의 건강과 존엄성이 최우선입니다. 기저귀를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욕창, 피부 감염, 요로 감염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부재 시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2번 친숙하게 유아어 반말을 사용한다. 3번 요양보호사와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 더 잘해준다. 4번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공유한다. 5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오래된 물건은 버린다. 정답은 1번 대상자 부재 시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대상자가 없을 때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다음 방문 일정을 메모로 남기는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윤리적 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이지만 인격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핵심 직업윤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음란한 농담, 2번 가슴 엉덩이를 만짐,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시각적 성희롱이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으로 음란한 내용의 편지, 그림, 사진, 영상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노년기 성적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노화로 인해 성능력이 감퇴된다. 2번 질병이 성행위의 제한 요인이 된다. 3번 남녀 간 빈도 차이는 없다. 4번 연령이 증가되더라도 수행 능력 차이가 없다. 5번 노인이 성생활을 안 한다는 인식은 맞다. 정답은 2번 질병이 성행위의 제한 요인이 된다.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와 활동은 지속될 수 있지만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등의 질병이나 이에 따른 약물 복용이 성행위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과일류는 1일 1에서 2회로 섭취한다. 3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섭취한다. 5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정답은 2번 과일류는 1일 1에서 2회로 섭취한다.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노인 영양관리에 중요하지만 당분이 많아 하루 1에서 2회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번 뇌졸중, 2번 퇴행성 관절염, 3번 파킨슨병, 4번 기립성 저혈압,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뇌졸중. 제시된 확인 항목들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선별검사인 FAST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신체 한쪽에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균형감각 상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힌 경우를 A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진 경우를 B라고 한다. A와 B의 괄호 안에 들어갈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뇌경색, 뇌출혈, 2번 뇌출혈, 뇌경색, 3번 중풍, 동맥경화, 4번 동맥경화, 중풍, 5번 동맥경화, 뇌출혈. 정답은 1번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이 막힌 경우 혈전, 색전으로 혈관 폐쇄,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경우 혈관 파열로 출혈 발생, 뇌출혈. 핵심 키워드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느낌이나 분노를 수용하지 않는다. 2번 막연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번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관찰한다.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한다.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대상자에게 신체 활동과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움 방법입니다. 백내장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 2번 안구의 통증, 3번 두통, 구역질, 4번 세계 구별 능력 증가, 5번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정답은 5번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통증 없이 서서히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번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3번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번 피부에 올라온 수포를 터뜨려 건조시킨다.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난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빈뇨로 힘들어하면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전립선 비대증은 호르몬 및 식이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전 10시부터 2시 사이에 걷기 운동을 한다. 2번 체중의 10% 이상 다이어트를 한다. 3번 3개월 이상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운동 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다. 5번 낙상 예방을 위해 외출을 삼간다. 정답은 1번 오전 10시부터 2시 사이에 걷기 운동을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로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며 걷기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질환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측이자세 호흡, 2번 식욕이 좋아짐, 3번 명료한 의식, 4번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5번 간헐적인 흉통. 정답은 4번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 저하는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 폐에 체액이 고이면서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이 나타납니다. 이를 심인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리고 무릎 베개를 돋는다. 2번 젖은 피부는 물티슈로 닦아준다.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하고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침상 배설 시 변기를 정확한 위치에 대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해야 배설물이 새지 않고 대상자가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는 헐렁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휠체어를 사용한다. 2번.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하여 이동한다. 3번. 휠체어에 앉을 때 반드시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4번.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5번. 배설 전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 휠체어에 앉을 때 반드시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휠체어에 앉거나 일어날 때 잠금 장치를 걸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의 핵심입니다. 헐렁한 옷은 휠체어 바퀴에 끼일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앉히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2번. 의식이 없다면 말없이 경관 돕기를 한다. 3번.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세척한다. 4번. 역류 예방을 위해 천천히 주입한다. 5번. 코 속 분비물 제거를 위해 흡인을 해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를 앉히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경관영양 시 대상자를 앉히거나 침상머리를 30도에서 45도까지 올려주는 것은 영양액의 역류와 흡인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번. 대상자의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없는 방향으로 돌린다. 3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4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5번.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정답은 1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편마비 대상자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할 경우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면 중력에 의해 음식물이 건강한 쪽으로 이동하여 흡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의자 끝에 앉는다. 2번.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는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한다. 4번. 대상자의 발끝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침대에 걸터 앉을 때는 발밑에 받침을 놓아 넘어지지 않게 한다. 정답은 3번.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한다. 식탁 높이가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해야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고 음식을 안전하게 입으로 가져올 수 있어 흡인 위험이 줄어듭니다. 별도의 독립된 병동이나 시설에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에 의해 임종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원형, 2번 가정형, 3번 자문형, 4번 방문형,
5번 통합형. 정답은 1번, 2번형. 별도의 독립된 병동이나 시설에서 전문 인력이 임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2번형 호스피스입니다. 임종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잡아준다.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임종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입니다.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이 먼저 소실되더라도 청각은 가장 오래 유지되므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돌봄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미납된 장기요양 보험료 청구, 2번 대상자 가족의 책임을 부여, 3번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4번 기관의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정답은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업무 보고는 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 징후나 사고를 신속하게 관련자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기록지에 관한 기록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전 9시에 사과 1개를 드셨다. 2번 기분이 우울해 보인다. 3번 변을 며칠 만에 보셨다. 4번 사과를 다 드셨다. 5번 복부 통증이 있었다. 정답은 1번 오전 9시에 사과 1개를 드셨다. 장기요양 급여 기록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 양, 종류 등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대길해와 예방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해야 하는 백신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 백일해, 2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3번 독감 백일해, 4번 폐렴구균 디프테리아, 5번 대상포진 독감. 정답은 2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백일해와 함께 TDAP 백신으로 접종하며 이전 백일해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팔로 대상자의 목과 등,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4번 가, 라, 다, 나, 마. 편마비 안치기 핵심 키워드 건강한 쪽에 서기, 마비손 보호, 지지, 일으키기, 건강한 손 활용. 휠체어에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그림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대상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보조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고 다리의 큰 근육을 활용하여 허리 손상을 예방합니다. 탄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번 앉은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 한쪽씩 벗긴다. 4번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번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바지를 완전히 입힌다. 정답은 3번 앉은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 한쪽씩 벗긴다. 판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는 앉은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 한쪽씩 벗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면도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도날은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2번 수염이 자란 반대 방향으로 깎아준다. 3번 면도 후 피부 진정을 위해 냉찜질을 한다. 4번 면도 전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5번 가능하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답은 5번 가능하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는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 면도기보다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손상과 상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손발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코올이 함유된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한다. 2번 미지근한 물에 5분간 담가둔다. 3번 손톱은 일자,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4번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5번 발톱 주위의 염증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은 4번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손발 청결 후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피부 건조 예방과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드라이 샴푸 후에 린스로 헹군다. 2번 드라이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번 물과 드라이 샴푸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번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드라이 샴푸를 발라준다. 5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충분히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충분히 닦아낸다. 드라이 샴푸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세정제로 모발에 뿌리거나 바른 후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내어 오염물질과 함께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앙화위 자세를 취한다. 2번 목젖을 자극하여 깊숙이 닦는다. 3번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군다. 4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5번 아랫니와 잇몸을 닦고 윗니와 잇몸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스스로 뱉을 수 없어 흡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치도간에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침 중에는 연결관을 잠궈둔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3번 자유로이 보행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5번 유치도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정답은 3번 자유로이 보행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유치도간을 삽입하고 있어도 도간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보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욕창 예방, 2번 근육 이완, 3번 변해 자극, 4번 심리적 안정, 5번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 기저귀 교환 시 둔분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된 부위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욕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탑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을 모아서 1일 1회 버린다. 2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3번 침대 난간에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붙인다. 4번 배설 후 물티슈로 닦아준다. 5번 옆에서 지켜보며 전적으로 돕는다. 정답은 3번 침대 난간에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붙인다.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여야 대상자가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틈새로 빠지는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못 들은 척하고 업무를 한다. 2번 집에 갈 수 없음을 설명한다. 3번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가자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번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기다리게 한다. 정답은 3번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가자고 한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조할 때는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는다.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번 펌프식 세정제보다 고체 비누를 이용한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치매 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화장실 위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눈높이에 맞춘 화장실 표시는 대상자가 스스로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배설 사고를 예방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스스로가 치매 대상자임을 인식시킨다.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어 안심시킨다. 3번 대상자가 병원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4번.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를 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번.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어 안심시킨다. 치매 대상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익숙한 요양보호사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번.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결과를 시설장에게 설명한다.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 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와 연결해 주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소확한 류이 상온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먹으면 영양가가 더 좋아지는 과일로 옳은 것은 1번 사과, 2번 수박, 3번 무화과, 4번 딸기, 5번 블루베리. 정답은 3번 무화과. 무화과는 수확 후 상온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후숙 과정을 통해 영양가와 당도가 더 좋아지는 과일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현미, 완두콩, 미역줄기를 섭취한다. 2번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번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번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 현미, 완두콩, 미역줄기를 섭취한다. 변비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완두콩, 미역줄기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판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붙이고 둔부를 휠체어 좌석 앞으로 이동한다. 나. 휠체어를 45도 각도로 침대 옆에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한다. 라.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마.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힌다. 정답은 4. 나, 가, 라, 다, 마. 오른쪽 판마비 핵심 키워드. 왼쪽 건강한 쪽으로 45도 배치, 브레이크, 기립, 침대 지지, 착석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1. 휠체어를 45도 각도로 침대 옆에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2.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붙이고 둔부를 휠체어 좌석 앞으로 이동한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4.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힌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부축하여 걷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편마비 쪽에서 지지하며 걷는다. 2번,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왼쪽에서 지지하며 걷는다. 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뒤에 서서 따라 걷는다. 4번,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며 걷는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팡이 역할을 한다. 정답은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팡이 역할을 한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인 왼쪽에 서서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를 잡고 의지하며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간이변기 복지용구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색을 볼 수 없도록 검은색이나 불투명해야 한다. 2번, 물세척이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3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4번, 녹이 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 좋다. 5번, 표면에 도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간이변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구로 열탕 소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내열성을 갖춘 재질이어야 완전한 살균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문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번, 휠체어 바퀴를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리고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정답은 5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리고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문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가야 대상자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번, 오늘은 안 돼요. 다른 날 부탁하세요. 3번,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번,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 정답은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영향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다음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못 보던 요양보호사님이네.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참 잘했는데. 요양보호사 1번, 어르신, 저도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 걱정 마세요. 2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많이 서운하네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기관장님께 연락하시면 돼요. 5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정답은 5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공감적 반응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전 요양보호사를 그리워하는 대상자의 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가장 올바른 공감적 반응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번, 적절하게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4번, 큰 소리가 아닌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5번, 정면이 아닌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건넨다. 정답은 4번, 큰 소리가 아닌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이 증가된다. 2번,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시킨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일상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 대상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 중재로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른 리듬의 음악을 들려준다. 2번, 이곳 요양시설이 집이라고 설득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4.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5.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자며 산책을 나간다. 정답은 5.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자며 산책을 나간다. 해질녘에 집에 가려는 행동은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인 석양증후군입니다.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당에서 흥분하여 수저로 탁자를 계속 치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저를 빼앗아 문제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3번, 흥분이 가라앉은 후 왜 그랬는지 물어본다. 4번, 조용한 장소로 옮겨 안정시킨다. 5번, 안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 조용한 장소로 옮겨 안정시킨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자극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조용한 장소로 옮겨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문을 닫고 숨는다. 1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한다. 2번 누가 잡으러 왔는지 물어본다. 3번 화장실 안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번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 이제 각오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치매 대상자의 피해 망상. 누군가 잡으러 왔다는 생각은 현실이 아님을 직접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안심시키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부여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번 창문, 출입문의 문을 잠근다. 3번 소음을 없애고 실내를 어둡게 한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관심을 돌린다. 5번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배를 부여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은 배변 욕구를 표현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배변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돌아다니다가 낮 동안에는 잠을 잘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두 번째, 잠에 깨어 외출하려고 하면 지켜본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네 번째,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다섯 번째,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새로 입소한 치매 대상자의 야간 배회와 주간 수면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과 수면 리듬 교란이 원인입니다. 취침 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아침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을 계속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기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게 맞나요? 2번, 몇 시에 아침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3번, 여기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간식 드릴게요. 4번, 이렇게 계속 음식을 드시면 살쪄서 안 돼요. 5번,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답은 3번, 여기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간식 드릴게요. 치매 대상자는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논쟁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빈 그릇을 보여주며 사실을 부드럽게 알리고 간식 제공으로 기대감을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입니다. 주어진 사례를 읽고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5년째 치매를 알아온 80세 D씨는 최근 옷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근래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어준다.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면 안전 손잡이를 잡고 변기에 앉아 혼자 대소변은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가끔은 휴지로 닦지 않거나 닦은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였다. 요양보호사가 지도를 해주면 휴지를 변기 속에 버리고 바지를 올리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1번. 낙상 예방을 위해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낙상 예방을 위해 방 안에 이동식 변기를 놓아준다. 3.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도록 격려한다. 4. 대소변을 본 후 요양보호사가 닦아준다. 5. 스스로 휴지를 변기 속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정답은 5.
스스로 휴지를 변기 속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사례에서 D씨는 요양보호사가 지도해주면 휴지를 변기 속에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번 땀을 제거하지 말고 패드를 부착 후 전원을 켠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번 심장 리듬 분석 중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 가슴 압박을 한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심장 리듬 분석 중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 가슴 압박을 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심장 충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하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자 등에 폭신한 베개를 대어준다. 2번 압박된 가슴은 50%만 이완되게 한다. 3번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4번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정답은 5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해야 효과적인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화분에 걸려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외형상 변형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번 손목 부위를 마사지한다. 3번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번 시계를 벗겨내고 움직이지 않는다. 5번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시계를 벗겨내고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 통증과 외형상 변형은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골절 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부목 고정 전 시계, 반지 등 조이는 물건을 제거하고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알 수 없는 약물을 먹고 의식이 없을 때 응급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2번 우유를 먹여 구토하게 한다. 3번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4번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기는 시설장에게 전달한다. 5번 약병 안에 내용물이 쏟아진 것은 청소하여 버린다. 정답은 3번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구토물로 인한 기도 막힘 위험이 높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응급처치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시킨다. 3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번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목을 움켜잡는 행동과 비정상적인 숨소리는 기도에 음식물이 막힌 상황입니다. 즉시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은 1번. 장갑을 벗은 직후 손을 씻었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하였다. 3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재사용하였다. 4번. 일회용 방수 가운을 입고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였다.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구었다. 정답은 3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재사용하였다. 일회용 장갑은 말 그대로 한 번만 사용하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씻어서 재사용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구멍이나 균열을 통해 감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2번. 소화기 위치 장소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번. 세탁물은 난로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켠다. 5번. 욕실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정답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주방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요리 중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을 떠나지 않는 것이 화재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문 밖에 우리 딸이 와 있어, 딸한테 가야겠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문 밖에 아무도 없는데요. 2번. 따님이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3번. 식사하시면 따님께 연락드릴게요. 4번. 거짓말하시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5번. 원래 따님 없으시잖아요. 정답은 2번. 따님이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치매 대상자의 환각 증상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감정,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치매로 인한 장애가 있을 때 지켜야 할 의사소통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페이스를 맞춘다. 2번. 먼저 말로 지시하고 행동을 지시한다. 3번. 상식을 강요하고 설득한다. 4번.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기 쉽다. 5번. 치매 노인과 같은 눈높이에서 시선을 맞춘다. 정답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80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정답을 아신 분들은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면 서로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모르시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응원 댓글도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개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우려 하기보다 편안하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만점 합격이라는 값진 열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